주관 수익률 계산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또는 어떤 그 뭐 구분상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매를 중개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의뢰인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수익률 부분이죠, 사실은. 이거를 이 정도 10억 정도의 건물이면 10억 정도면 이 정도의 수익률이 보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의뢰인을 구워 삶아서 이거를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법을 공인중개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부분 보면 물건 하나 던지면 되는 줄 알아요. 야, 우리 동네에 이런 물건 있어. 그리고 뭐 보면 중개하다 보면 저희 동기들한테도 그냥 찍찍 날라와요. 보면은 어이가 없는 게 집원 하나 띵 날라오고 얼마짜리야? 이렇게 날라와.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고. 세부 사항을 디테일하게 다 보내가지고 분석해서 보내도 팔릴까 말까 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얼마짜리야? 이렇게 이것 좀 팔아줘. 이런 식으로 날라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무슨 수로 팔아주냐고. 예를 들어서 1층에 뭐가 있고 어떻게 몇 평이 이렇게 뭐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는데 월세 얼마가 나오고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지만 내가 권리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의뢰인들한테 수익률 검토해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팔 수가 있는 것이지. 자,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물건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번부터 해가지고 물건이 어떻게 공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공적자료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 입력을 시켜놓고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수준이 뭐 어떻게 나오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의 주변 분석까지 제가 분석을 그 공인중개사에 분석을 해서 집어넣고 개인 의견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요렇게 이 건물입니다 하고 지도까지 병행을 시켜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는 이제 수익률 분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 장은 제가 안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공인중개사 소견서까지 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이 입지가 이렇게 되니까 뭐 투자할 가치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의 소견까지 해서 의뢰인들한테 발송을 한다든가 손님이 있으면 제가 물건을 한번 팔아드리는 손님이 있으면 이분이 돈이 남긴 부분이면 그러니까 윈윈이잖아요. 저는 수수료 벌고 이분은 건물 사서 돈을 벌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또 물건이 좋은 물건이 나오면 이런 계획 자료를 발송을 해서 주든가 아니면 의뢰인이 오시면 아예 펼쳐놓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동네에 몇 번지에 무슨 물건인데 몇 억에 팔아달래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서로 분석을 해가지고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라는 거는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면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수익률은 또 올라가는 거야. 여러 가지로 내가 의지로 변동시킬 수가 있는 내용이야. 임차인을 갖다가 보증금을 올린다든가 또는 임차인의 월세를 올린다든가 그럼 현재 수익률이 3%라면 4%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내용이야. 팔아먹을 때는. 이렇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지형의 위치를 보면 그 정도까지 충분히 해도 이거는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죠? 참고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올해 20년은 1.8%라고 얘기했었죠. 그 1.8%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 수익률이 뭐 3%, 4%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도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우리 의뢰인들의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에 우리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아서 소개를 시켜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개론을 잠깐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개론 시간에 귀가 막 굉장히 막 힘들게 배우셨었죠. 자, 말자 그대로 기준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1억 원에 투자를 해서 최소한의 수익률. 내가 이 정도만큼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1억 원 투자해서 내가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받아야 된다. 요게 아주 그냥 이게 기준수익률이야. 자, 기대수익률이라는 게 예상이란 말이야. 나는 이 1억 원을 투자한다면 나는 이거를 100만 원을 예상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기대한다는 얘기야. 자, 요구 수익률은 기대한 만큼은 못 미치지만 내가 충족할 만한 수익률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왜 설명을 했냐면 내가 물건을 상가 건물을 하나 매매를 하려고 해.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또는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설명을 하려면 비슷한 건물을 찾는 거야. 야, 봐봐. 내가 지금 이 물건을 갖다가 팔려고 해. 얘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가격. 얘가 만약에 10억대라 그러면은 얘 10억대를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구라든가 이런 거에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봤더니 내가 팔려고 하는 목적물의 건물이 비교 대상보다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와. 또는 같게 나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얘를 밀어야 돼, 안 밀어야 돼? 얘를 밀어야 되지. 얘는 그냥 오케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거 ը가 아니야? 오케이야? 무슨 뭐 대출의 ը 아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비교 대상 물건, 즉 다시 얘를 요구 수익률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얘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나와. 그럼 당연히 그럼 얘 비교 대상을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서 얘는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얘가 비교를 해봤더니 상대방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더 적게 나와. 얘가 적게 나와. 그럼 얘는 이 물건은 안 됩니다, 어르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돼요라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비교 대상을 하나 정해서 거의 비슷한 것들 정해서 얘보다 이 요구 수익률보다 얘를 요구 수익률로 본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오면은 얘를 갖다 미는 거고, 비교 대상보다 적게 나오면 얘 안 됩니다. 딴 거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또 딴 걸 알아보는 거야. 무조건 팔아먹는 게 아니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얘보다는 비교 대상 물건보다는 수익률이 적게 나오지만 향후에 좋게 나올 경우도 있잖아. 입지상으로 봐서. 그렇죠? 자, 향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4% 나오는데 얘가 3%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향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발전 요소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5년만 갖고 있으면 얘는 수익률 더블로 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나를 믿는다면 이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 일반적인 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팔아먹어야지 그 물건이요. 이거 1,000만 원에 아니 1억에 얼마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이거 괜찮은 물건이에요. 아 위치도 좋고 뭐 이래 가지고는 건물 사는 사람들이 짱구가 없어요. 다들 뭐 부동산 박사들이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잘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46페이지 봅시다. (46페이지) 보니까 지금 매매가 1억 원이고 월세가 1,050만 원 경우인데 대출을 안 받는 경우와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매가 1억. 첫 번째는 대출이 없이 500에 1,050만 원. 이때에 대해서 수익률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아까 수익률은 무조건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순수익에다가 무조건 실제 투자 금액을 나누면 되는 거야. 내가 돈 들어간 게 얼마냐. 자, 얘는 지금 실제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았으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이네. 그죠?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이고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 되는 거야? 50만 원씩이니까 600만 원이네. 그죠? 자, 그러면 수익률은 600 나누기 9천만 원이니까 몇 프로 뭐가 나와요? 6.6%? 자, 6.6% 나왔어요. 이런 거 나오면 대박이죠. 5% 이상만 나오면 대박이야. 그런 거 있으면 나 소개시켜 내가 팔아줄게.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대출을 갖다가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얘를 1,000만 원에 50에 낮죠? 자,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5천만 원 받았고 1,000만 원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밖에 안 되네. 그죠?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이고 순수익은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이 다 수익인가? 아니잖아. 대출을 5천만 원 받았잖아. 대출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받을 건 받고 줄 건 안 주면 안 되잖아. 그럼 대출 이자는 내가 돈을 갖다가 빌릴 때는 비싸게 빌리죠. 그리고 내가 예금해 놓은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기 예금 이자율도 1.8%밖에 안 되죠. 그냥 넉넉지 않게 4%로 계산해 봅시다. 은행에서 내가 4% 돈을 빌린다고 칩시다. 5천만 원 4%면 5, 4, 20, 200만 원이네, 연. 그죠? 이자는 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순수익이니까. 자, 200만 원을 빼면은 순수익은 400만 원. 그러면 수익률은 400 나누기 4천이니까 10%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배운 대로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게 있었죠.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타인 자본을 적당하게 내 자본에 투입해서 내 자본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걸 갖다 우리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내 자금에 플러스 돼가지고 타인 자금을 이용한다면 이거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벌써 4% 정도, 3.4%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용하면 내 자본에 큰 이익이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49페이지 보십시다. 이제 상가 같은 거나 이 정도 건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대들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중에 뭐 부가세 계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고 건물을 팔고 사고 하면 부가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지식도 갖춰야 되고 명도 문제도 갖춰야 되고 명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명도 안 되면 아주 막 골머리 빠개져. 물건을 팔고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런 그 큰 상가들, 구분 상가 같은 거는 뭐 별 문제가 없고요. 큰 상가 같은 경우는 더 공부를 부동산에 좀 한 몇 년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합니다. 자, 요 건물은 제가 2017년도에 건물을 판 내용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공실 및 대선 충당금 뭐 입구 막 쭉 써 있죠. 일반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해주나 안 해주나? 해주면 바보지.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대선 충당금까지 뭐 10% 빼주고 막 이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걸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만 현재 상황 요것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이 내 친구 건물이다. 아니면 우리 가족 건물이다. 이러면 이런 것까지 다 내가 계산해 봐주고 하지만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황만 현재 상황만 이렇게 매매가가 40억이고 대출이 현재 3억이 들어가 있고 보증금이 1억 6천 실투자 금액은 35억 정도는 된다는 얘기고요. 월 임대료가 1,660만 원 나오니까 연수익은 1억 9천. 대출이자를 갖다가 아까 3억 원 대출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가 나와서 순수익은 1억 8,900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수익률은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까지만 해주는 얘기야. 옆에 거 뭐 대성충당금이 공실이 어찌게 되고 이거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내 건물일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은행 금리도 줄어들고 정기예금 이자율도 줄어들고 하는 입장에서 구분상가라든가 상가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지식을 좀 쌓고 난 다음에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